현재 보이는 툴은 지멘스의 설계 툴인 NX2306 버전의 설계 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 개발자가 아닌데 유틸리티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희소식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NX를 사용하면서 업무 자동화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개발을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코딩에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퍼스트 AI라는 툴이 나오면서 개발자가 아니지만 원하는 기능에 대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셈블리에서 형상의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기본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트에서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컨트롤 J죠. 컨트롤 J를 눌러서 형상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셈블리에서 색상을 변경하면 어떨까요? 변경은 가능하지만 어셈블리 상에서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셈블리 상에 특별한 색상 적용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색상을 변경해도 파트에서 색상이 변경되도록 기능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기본 기능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걸 개발하면 매번 파트에서 색상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볼까요? 우선 UI를 먼저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색상 변경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하시려면 어플리케이션에 블록 UI 스타일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개발 언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퍼런스의 유저 인터페이스 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툴에 보시면 이제 개발 형식이 이제 저널이라는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개발할 겁니다. 개발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C#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주로 이제 C#으로 C#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합니다. 오케이 하시고 UI의 디자인 모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모듈로 변경이 되고요. 다이얼로그가 뜨고요. 지금 UI가 뜨진 않는데 지금 카탈로그에 보면 해당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UI가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색상 선택하는 부분하고 형상을 선택하는 두 기능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상 기능을 먼저 띄워 보려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RGB 타입으로 하지 말고 오브젝트, 컬러, 피커 이 기능을 선택을 해보시면 UI가 생성이 될 겁니다.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선택 기능도 만들어야 되니까 선택 기능은 여기 셀렉션에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셀렉트 오브젝트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 기능이 생성되는데 얘가 지금 그룹으로 제가 묶어야 되잖아요. 그룹을 먼저 생성해 볼게요. 이 아웃에 보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밑에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그룹 밑으로 선택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룹 아래로 이렇게 셀렉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UI의 이름을 한번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 어셈블리 색상 변경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능은 색상 변경 라벨에 보시면 여기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변경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라벨을 색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셀렉트, 또 라벨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태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뭐 개발적인 그런 이름들이니까 그런 부분 손대지 말고요. 라벨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름만 구분하기 쉽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선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디자인만 신경 써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접었다 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기가 편하고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 상태를 UI하고 개발 프로그램하고 파일 2개를 만들 건데요.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치를 API 폴더를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컬러 체인지로 해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DLX 파일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UI의 파일 형식인데요. 저장을 하시면 파일 2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DLX 파일하고 CS 파일. 이거는 이제 개발 파일이고 얘는 UI 파일이에요. 2개가 이제 연동이 되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하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좀 나중에 프롬프트 사용하기 위해서 캡처를 하나 해두세요. UI를 이렇게 저는 캡처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UI를 캡처를 했고 이걸 나중에 프롬프트에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커서 AI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커서 AI라고 하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의 창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코드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창은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띄워주는 창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코드는 코드 언어를 몰라도 돼요. 상관없고요.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 어디에 생성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파일도 선택할 수가 있고 지금 에이전트 기능으로 체크가 되는데 이거로 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계획을 세울 때 디버깅 할 때 쓰는 기능이고 이제 뭐 뭔가를 물어볼 때 쓰는 각각의 기능인데 저희는 이제 코드를 짤 거니까 에이전트 옵션을 체크해 두시고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파일이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야겠죠. 오픈 폴더 선택하시고요. 아까 API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 파일들의 기능들이 어떤 건지 AI가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UI 파일이 될 거고, 얘가 이제 CS 파일이 될 건데요. 얘를 이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툴이 어떤 툴인지. 시멘스 MX 설계 툴을 사용하여 선택된 파트 형상에 대한 색상 변경 기능을 만들고 싶어. 가능 여부를 단계별로 코딩 없이 파악해주고, 일단 바로 코딩을 하지 말고요. 얘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을 먼저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코딩 없이 실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거를 이제 얘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툴이 어떤 툴이고 어떤 기능들을 써서 만들어야 될지를 얘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해줘요. 이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 동작하는 위치들을 쭉 한번 얘가 파악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쭉 분석을 해주고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줍니다. 지금은 뭐 코딩 된 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딩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준비되었대요. 이제 연동할 준비가 돼 있나봐요. 쭉 나오죠, 단계별로. 결론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이런 로직 사용해서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줍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물어볼 거는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좀 확인해 줘야 되니까, 아까 전에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컨트롤 C에서 여기 이제 컨트롤 V 하면 이제 첨부가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첨부 이미지는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이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이 파일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선택된 파트의 형상을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여기다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기능을 여기에 개발해줘. 이렇게만 일단 적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코드는 이제 여기에다 짜줄 거예요. 컨티뉴 하고요. 색상 변경 기능을 구현 중. 선택된 객체에 선택한 색상을 적용하도록 로직을 짜주고 있나봐요. 쭉 코드를 짜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기하죠? 아직 뭐 변화는 없습니다. 이 파란색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붉은색이 이제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죠. 오류도 알아서 확인하고 있어요. 패스하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또 뭐 수정을 하고 있대요. 선택 기능에 대한 기능들을 수정하고 있다라는데, 일단 코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저희는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쭉쭉쭉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뭐 한 번에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불복이라서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네, 에러 메시지가 떠도 그 에러 메시지 캡처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해결해 줘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코드가 수정이 됐죠. 이거 전체를 다 수정을 하시려면 이 킵을 누르시면 되고요. 언두는 이제 취소하는 기능이에요. 킵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수정이 완료됐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쪽은 뭔가 수정된 부분이 없네요. 이제 개발 코딩만 자동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기능을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자, NS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은 빠져나가서 모델링 모듈로 변경을 하시고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세요. 아이콘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탭에 보시면 뉴 탭이라는 게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유틸리티를 만들 거니까 유틸리티라고 하고 탭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콘을 만드시려면은 뉴 아이템 들어가셔서 뉴 유저 코맨드 이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붙여 놓으시고, 얘 뭐 사이즈는 여기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좀 큰 사이즈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름도 바꿔 볼게요. 색상 변경 이런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콘을 만든 겁니다. 뭐 아이콘을 바꾸시려면 이제 뭐 특별한 아이콘을 바꾸시려면 외부에서 아이콘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일단 아이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코드 파일 있잖아요. 코드 파일을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 액션 들어가셔서, 우리가 저널 코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저널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브라우저 들어가셔서 옆을 API 폴더 있죠. 근데 이제 이 언어가 달라요. 지금 VB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아니고 C#이죠. C# 코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식을 CS로 바꿔주시고 지금 코드를 선택해서 OK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셔서 이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제 코드가 만들어진 코드를 저널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UI가 뜨겠죠. 근데 에러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버튼 실행해 볼게요. 자, 에러가 떴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에러를 그대로 캡처를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캡처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전부와 같이 에러가 발생했어. 에러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에러하고 많이 친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가 나오면 바로바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얘가 에러를 해결하면서 이 문맥을 이해해요. 더 똑똑해집니다. 예전에 에러가 나면은 이제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 AI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은 사람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만 하는 그런
체크 확인만 하는 기능을 역할만 수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코드의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된 부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으면 킵 하시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버튼 누르면 UI가 일단 떠내는데 또 에러가 났죠. 그래도 많이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캡처를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브러쉬 컨트롤 V 칭찬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 많이 해결됐어. 이 메시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에 해결하진 못했지만 에러 메시지 굉장히 짧아졌죠. DLX 파일을 찾지 못한 오류입니다. 파일 설정을 확인 중입니다. 뭔가 이렇게 DLX 파일하고 연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나 이런 경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완료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킵 하시면 이제 수정이 완료되고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아이콘을 실행해 볼게요. UI가 뜨는지. 자, 떴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인터페이스하고 또 코딩 파일하고 이제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색상 한번 변경해 볼게요.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멀티 셀렉트가 안 되네요. 이 기능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색깔만 변경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자, 색깔이 잘 변경됐습니다. 노란색으로 변경됐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기능을 한번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상 선택을 멀티 영상 선택이 멀티로 선택되도록 변경해줘. 멀티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되도록 변경해줘. 이렇게 좀 친절하게 써볼게요. 지금 하나씩밖에 셀렉트가 안 돼서 이 부분을 멀티로 셀렉트 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쭉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코드를 수정해 줄 겁니다. 자, 변경이 됐죠? 되고 있죠? 멀티 선택 모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킵 하시면 이제 수정되고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멀티로 셀렉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붉은색으로 바꿔볼게요. 붉은색 바꾸고 셀렉트 부분에서 쭉 들어가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서 멀티로 셀렉트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 창에 3개 객체의 색상을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이제 파트에서는 색상이 변경이 됐어요. 어셈블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어셈블리에서도 색깔이 이제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셈블리에서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셀렉트를 하시면 지금 컴포넌트가 선택이 됐죠. 되게 되고
오케이 하면 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파트에서도 실제로 바뀌었는지 볼게요. 파트에서는 아직 붉은색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 기본 기능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였어요. 지금 어셈블리 상에서는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파트로 들어가면 이제 붉은색이죠. 그 이제 이유가 기본 기능에서도 있었어요. 파트에 이제 프로퍼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별한 컴포넌트 컬러로 이게 옵션이 체크가 돼 있어서 어셈블리 상에서만 색깔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걸 체크를 끄시면은 켜보시면 이렇게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죠. 원래 이 파트의 색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에서 색깔을 바꾸기를 원한 거였어요. 어셈블리에서 선택을 해도 그 선택된 색상이 파트에 적용이 돼서 파트에서 바뀌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드를 다시 한번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짧게 써볼게요. 어셈블리에서 변경된 색상이 파트에도 동일하게 변경되게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셈블리에서 변경된 색상이 파트에서도 동일하게만 변경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트에서도 뭔가 색상이 변경되도록 해주는 코드를 짜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알아서 코드를 짜줍니다. 얘가 맥락을 이해해요.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트가 뭔지, 어셈블리가 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자, CS 파일을 완성된 CS 파일을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코드가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킷 하시면 이제 수정되고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왜 뜰까요? 한번 다시 캡처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결해줘. 일단 에러 메시지가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캡처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앞으로는 코드를 몰라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만 인식시켜주면 알아서 코드를 수정해줘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에러는 해결됐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지금 어셈블리 상태입니다. 여기서 셀렉트 해볼게요. 자, 오케이. 자, 색상 바뀌었습니다. 어셈블리에서. 그러면 파트에서도 색상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직 안 바뀌었네요. 아마 요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게 요걸 제가 안 껐어요. 이거 안 꺼서 끄고 다시 해볼게요. 연주돼. 자, 색상 바뀌었죠? 안 바뀌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그리고 특별한 컬러 지정한 옵션을 이거를 자꾸 활성화 시키는 것 같은데 저게 활성화가 아닌데도 색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까 전에 똑같은 명령어로
어셈블리에서 변경된 색상이 팟에서 동일하게 변경되게 해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에러가 났었죠. 에러는 해결됐는데 구현이 안 됐었어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뭔가 지시를 내리면은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씩 명령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닫아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또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다시 복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해결해줘. 뭔가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프롬프트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또 떴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셀렉트 하신 다음에, 자, 색깔 어셈블리에서 바꿨어요. 그럼 팟에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네요. 자, 이렇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지금 뭐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데 불과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기능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모른다 하셔도 이런 기능들을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서 AI를 활용해서 평소에 이제 개발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렇게 쉽게 이런 기능들을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